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2단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최근에는 교통, 정보, 통신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다른 여러 나라랑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계화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세계화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문화를 접하든지 유럽의 문화를 접하든지 동남아시아의 문화를 접하든지 이런 문화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그 문화를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첫 번째 예시는 마유주입니다. 이 마유주라는 거는 몽골 같은 데서 유목민들이 즐겨 마시는 술입니다. 이 마유주는 암말에 젖을 짜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암말에 젖을 짜서 술을 만들면 암모니아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난다고 합니다. 이런 마유주를 손님을 접대할 때 몽골 유목민들이 많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마요주는 암모니아 향, 역한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굉장히 호불호가 갈립니다. 이런 마요주를 바라보는 태도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막걸리가 최고야. 마요주 술도 아니지. 라면서요. 자, 예시를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역시 우리나라 막걸리가 최고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 문화의 막걸리를 마유주보다 우월하다라고 보고 몽골의 문화를 무시하는 사례를 선생님이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문화를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상대의 문화, 다른 문화를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화는 우월한 문화고 다른 문화들, 다른 나라의 문화들은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를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런 자문화 중심주의에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막걸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막걸리보다 저 술은 맛이 없네 라고 저 술은 이상한 냄새가 나네 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런 자문화 중심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중화사상입니다. 이 중화사상은 중국에서 나온 건데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문화가 세계의 중심이다. 그래서 중국의 문화를 가장 우월한 문화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문화 중심주의도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자기 내부의 문화 결속력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들끼리는 잘 뭉칠 수 있는 것이겠죠. 자문화 중심주의의 두 번째 장점은 문화 주체성이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문화가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문화가 쉽게 변하지 않겠죠. 우리 문화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고 우리만의 주체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국제적으로 고립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문화만 우월하고 상대방 문화를 계속 열등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방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달리기가 빠른 친구가 있어요. 이 달리기가 빠른 친구가 자꾸 다른 달리기를 자기보다 못하는 친구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 한두 번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무시하는 행동이 반복되면 친구들은 그 달리기 빠른 친구를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고립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의 두 번째 문제점은 문화 제국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 제국주의가 뭐냐면 자기 문화가 가장 우월하니까 이 문화를 널리 퍼뜨려야겠다. 그 퍼뜨리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나라를 정복해야겠다.
저 미개한 나라들을 우리가 정복해서 우리 문화를 퍼뜨릴 수 있어야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식민지를 만들었던 그 시대에도 문화 제국주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런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태도를 가지면 문화가 발전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문화의 결속력이 상승하고 문화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자기 문화가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더 발전시켜 나갈 힘이 없는 것이죠. 다른 문화도 받아들이고 다른 문화의 장점을 가져와서 우리 문화에 융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자기 문화만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가 더 이상 발전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이 자문화 중심주의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례는 우리나라 아파트들이 다들 외국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우리말을 쓰면 값이 떨어지고 외국어를 써야 고급이고 명품이다 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보다 더 좋은 문화가 있다. 우리 문화는 열등하고 다른 문화가 더 우월하다 라고 문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문화는 열등하고 다른 문화를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 태도를 바로 문화 사대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문화 사대주의는 다른 나라에 더 좋다고 생각하는,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를 비판 없이 받아들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말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고급스럽다, 명품이다 라는 예시도 있었지만 또 다른 예시로는 우리나라의 전통 국악보다 클래식이 더 좋다 이런 인식도 문화 4대주의의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 대전에 있는 축제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축제에서 국악 무대도 했고요. 클래식 무대도 했습니다. 근데 그 사회자가 이제 국악 무대랑 클래식 무대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연주를 해주는 무대가 있었는데요. 사회자가 과거와 현대의 조화로운 소리를 들어보시죠 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하면서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서 동양과 서양의 조화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 사회자 역시나 문화 4대주의가 깔려 있는 것이겠죠. 서양의 음악 클래식은 조금 더 현대적인 것이다. 우리나라 국악은 과거의 것이다 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화 4대주의 역시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문화를 수용하기가 쉬워요. 우리 문화보다 다른 문화를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쉽게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문제점은 우리나라 문화의 주체성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잃어버리고 다른 문화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대신해서 우리나라에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문화는 없어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문화 4대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시를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예시. 세 번째 예시는 이슬람의 돼지고기에 관한 예시인데요. 이슬람교나 유대교 같은 종교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사례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슬람교나 유대교가 있었던 지역들은 건조 지역인 경우가 많아요. 비가 자주 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돼지를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돼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피부를 촉촉하게 해줘야 되고 또 돼지한테 사료를 많이 줘야 되는데 돼지한테 줄 사료를 오히려 그 곡물들을 사람들이 먹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어요. 건조 지역에서 안 그래도 식량이 귀한데 돼지한테 줘서 그걸
돼지를 키우고 돼지를 다시 잡아먹는 것보다 곡물들을 그냥 인간들이 먹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슬람교에서는 돼지를 먹지 않는다라는 문화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슬람교가 돼지를 먹지 않는 자연적인 환경, 인문적인 환경을 이해한다면 이슬람교가 돼지를 먹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다른 문화를 사회적인 그리고 인문적인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생겨난 문화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입니다. 문화를 사회 구성원의 삶의 경험 그리고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이 특수한 자연환경, 또 사회적 맥락,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똑같은 자연환경, 사회적 맥락,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면 비슷한 문화가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문화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앞에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 4대주의 같은 경우에는 문화에 우등하고 열등함이 있다 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 문화 상대주의는 어떤 문화든 우월하거나 열등한 문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문화들을 다 이해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문화 상대주의죠. 이렇게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례를 보고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 봅시다. 자, 다음 사례는 에티오피아의 텔레파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에서는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다. 그러면 납치를 해요. 납치를 하면 그 여성이 남성의 아내가 된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례는 14세 소녀가 납치를 당해서 남성의 아내가 된 것이 결혼을 한 것이죠. 근데 결혼을 하기 싫으니까 도망을 쳤어요.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붙잡혀서 이 소녀가 총을 쏩니다.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한테 총을 쏘고 결국 재판으로 넘겨져서 살인범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인권을 무시하는 문화까지 우리가 과연 이해를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의 보편적인 가치,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들을 인정하지 않은 문화까지 우리가 과연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태도를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이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에서는 전족이나 명예살인, 식인 같은 것들을 모두 이해해준다는 것이죠. 전족은 뭐냐면 중국의 소수민족의 문화인데요. 이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 그 민족은 여성의 발이 작으면 작을수록 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발을 작게 하기 위해서 5살, 6살 때 신던 신발을 계속 신어요. 발이 더 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명예살인은 뭐냐면 이슬람교에서 결혼한 부부가 있을 때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 남편이 먼저 죽었는데 여성이 재혼을 하려고 한다, 다른 걸 하려고 한다 이러면 그 여성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명예살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로서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가? 조금 더 가서 식인 문화까지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는가? 인간을 먹는 그런 문화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가? 정말 정말 정말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무인도가 아니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정말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섬에 어떤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 자연 환경에서 생겨난 문화인 식인 문화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가?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문화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있고 보편적인 가치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이해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가지되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계화가 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다문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문화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갈등할 것인가 아니면 발전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라면 갈등을 하시겠어요? 문화 발전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발전을 하고 싶겠죠. 이렇게 발전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는 바로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이다. 각각의 문화를 전체와 부분, 총체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보편성과 특수성을 비교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했던 우리는 모두 집을 짓고 살아가지만 그 집은 자연환경, 인문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 다른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문화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